레이저 시술 후의 딱지 관리 방법. 레이저 시술 후에 딱지가 생겼을 때 그냥 방치해야 되지 않아요? 잘 유지해야 되지 않아요? 뭐 이런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지금 레이저 시술 후의 이 딱지 관리 방법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상처가 났을 때 딱지가 생겼을 때 관리 방법이랑 거의 똑같아요. 거꾸로 말하면 이걸 설명을 할 때 자기가 상처 났을 때 딱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랑 같이 상관관계를 갖고 관리를 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즉 레이저 시술 후에 딱지가 생겼을 때 대부분 떼지 말고 그냥 둬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어떨 때는 떼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뗄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떤 경우에 그렇게 떼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을 해 두시면 레이저 시술과의 또 별개로 일상생활 하다가 상처가 났을 때 딱지 관리 방법도 같이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두시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생길 수 있는 흉터를 많이 예방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청 놓치지 말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레이저 시술 후 딱지가 생겼어요. 뭐 딱지가 생길 수 있죠, 그죠? 어떤 경우에 딱지가 생겨요? 박피 시술 같은 걸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색소 같은 게 너무 많이 타거나 혈관 같은 게 응고가 너무 많이 되면 딱지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흉터는 피부가 어떻게 돼요? 더 얇죠? 피부 표면부터 혈관까지의 거리가 정상적인 피부에 비해서 가까워요. 대부분 이렇게 폐인 흉터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폐이면 어떻게 돼요? 표면부터 혈관까지, 진피 상부까지 거리가 가까우니까 레이저가 지나가다가 피가 날 확률이 더 높아요. 피가 난다는 건 뭐예요? 그게 응고됐을 때 딱지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런 딱지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레이저 시술에 이렇게 생기는 딱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다 생기는 상처 딱지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관리 방법이 통용된다. 같은 관리 방법을 적용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 즉 흉터를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시술 후에나 상처가 났을 때 생긴 딱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기본 원칙은 뭐예요? 무조건 보존하는 거예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까지 최대한 딱지를 붙여 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왜 그래요? 감염 예방, 수분 상태를 유지하고 가장 튼튼한 피부 장벽 역할을 걔네가 해주기 때문에 딱지가 이런 중요한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존하는 게 흉터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거죠. 물론 다른 부가적인 기능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세 가지가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왜 딱지를 보존해야 되는 건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어떤 경우에 딱지를 떼어야 되는가? 이런 경우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깊이가 깊고 크기가 큰 딱지는 떨어진 후에 흉터가 생길 수 있어. 이런 경우에는 딱지를 떼어놔야 돼요. 왜 그럴까? 딱지가 큰 게 생기게 되면 거기에 큰 압력, 장력이 작용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새로운 살이 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 딱지가 크고 깊다고 하면 떼어내야 돼요. 그럼 피가 나면서 또 딱지 생기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재생 테이프 같은 거 또는 3M에서 나온 넥스케어 같이 하이드로콜로이드 같은 중간에 접착력이 없는 물질로 피부를 보호해 주는 거, 그런 걸로 거기를 붙여서 딱지가 안 생기도록 막아줘야 돼요. 그런 테이프들이, 재생 테이프들이나 듀오덤 이런 것들이 딱지 역할을 우선적으로 대신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압력이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살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런 하이드로콜로이드라든지 듀오덤 같은 재생 테이프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걔네들도 똑같이 피부 장벽 역할을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수분 상태를 유지해주고 감염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딱지가 생겼을 땐 그 부분을 떼고 그 부분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딱지가 안 생기게 해주는 게 원칙이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깊고 크다라는 딱지의 기준을 어느 정도 잡으면 적당할까? 일반적으로 그 딱지를 떼야 하는 크기에 대한 것은 논문에 나온 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딱지가 어느 정도보다 크면 떼어야 되냐면 직경이 2mm보다 크면 떼어내는 게 좋아요. 직경이 2mm보다 큰 딱지가 생기게 되면 그 부분에 압력이 생각보다 많이 크게 가해져서 그게 떨어진 후에 패어있는 상태가 남을 확률이 높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경이 2mm보다 크면 어떻다? 떼어내는 게 좋다. 근데 피가 났다? 우선은 눌러서 지혈을 해서 딱지가 최대한 안 생기게 해주고 그 위에 듀오덤을 붙인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그 위에 먼저 항생제용으로 살짝 발라주면 살이 더 잘 아물고 더 피부가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피부 조직이 잘 생기기 때문에 항생제용으로 살짝 발라주고 그 위에 어떻게 돼요? 재생 테이프라든지 넥스케어 같은 하이드로콜로이드 물질로 된 접착력이 없는 물질이 거기에 닿게 해서 피부가 안정적으로 새롭게 잘 재생되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딱지를 만약에 떼어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상처 부위가 덧나지 않도록 생리식염수를 부어서 그 딱지가 불려서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작은 딱지들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까지 자극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관리하는 게 나중에 흉터가 안 생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레이저 시술 후에 막 피가 계속 나거나 하면 막바로 보릿 같은 걸로 눌러가지고 지혈이 되게 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딱지가 크게 만들어질 가능성을 많이 낮추게 되죠. 그렇게 되면 위와 같은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환자를 보고 시술 후에 출혈이 많게 되면 보릿 같은 걸로 눌러서 지혈을 시켜준다. 그래서 딱지가 최대한 안 생기게 해준다. 이게 원칙이다. 그리고 만약에 딱지가 생겼다면 직경이 2mm 더 크면 안전하게 떼어내서 그 부분에 항생제용을 살짝 바르고 재생 테이프를 붙여서 딱지가 안 생기도록 도와준다. 해야 되시겠죠. 그리고 한 5일에서 7일 정도 붙였다가 다시 한번 생리식염수로 씻어내고 그 위에 한번 또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주면 제일 좋고요. 한번 떼어냈는데 많이 피부가 좋아졌다 그러면 더 이상 뭘 안 해도 됩니다. 살짝 항생제를 발라주면 실제로 피부 재생력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떤 편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절대 떼어내서는 안 되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당뇨병 환자라든지 면역 억제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딱지를 보존해야 돼요. 크기에 관계없이. 이런 경우는 딱지를 떼다가 흉터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지혈도 잘 안 되고 뭔가 염증도 많이 생기고 감염이 잘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당뇨병 환자라든지 면역 억제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어떻다? 딱지가 크더라도 최대한 보존을 하는 게 원칙이다. 권장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이저 시술 후에 딱지가 생겼을 때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이런 걸 설명해 드렸어요. 평소와 다른 어떤 피부 반응이 나타나면 병원을 전화를 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물어보시면 장기적으로 더 좋은 피부를 가질 수 있는데 저를 너무 많이 믿으니까 딱지가 큰 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봤더니 큰 딱지가 떨어지면서 이제 약간 피부가 패이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환자분들이 알고 계시면 사전에 그런 문제가 생길 거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알고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지 알겠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활하다가 딱지가 생겼을 때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